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6월 14일 나스닥 및 S&P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2일 목요일 영상에서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크게 하락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떨어질 자리에서는 어떤 이슈든 나오면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운이 없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재수없게 전쟁이 벌어져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었어도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하락이 어제로서 끝이 아니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주 정도는 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롱만 외치면 쉽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 나스닥 올라간다, 결국 올라간다 이런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추천도 많이 받고 떨어지더라도 또 오른다고 하면은 욕도 안 먹고 좋습니다. 반면에 숏을 말씀드리면은 숏 보고서 다 정리했는데 더 오르면은 너 때문에 못 샀다, 아니면 저 때문에 숏을 사서 현물 들고 있었으면 수익 볼 것을 숏 들고 있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숏은 사실 원망을 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에 유튜버들도 제가 보면은 그냥 무지성 롱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떨어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롱을 외치면 나쁜 사람인 것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롱을 계속 외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계속 숏을 말씀드려왔던 이유는 우선은 파동이 명확하게 이와 같이 5파동으로 진행이 된 것이 보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파동이 종결 세기형으로 끝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 안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하락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무한한 하락도 없고 무한한 상승도 없습니다. 이때는 크게 하락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잠깐 반등 주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을 다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크게 상승이 올라 주었죠. 반대로 지금 구간도 크게 상승, 영원히 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엔 조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물론 이때 상승 이후에 크게 조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금 이 5파 끝날 때까지 조정다운 조정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조정다운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을 생각하면은 0.236 조정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되돌림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2750선까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정을 안 주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락의 폭은 그 비율에 맞춰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을 보면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이번 상승 파동의 채널 하단에 결국에 고점 꼬리 달면서 맞아주고 저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종결세기형 파동의 상단선에 걸치기도 했죠. 그래서 종결세기형 파동의 상단선과 이 검은색 이번 상승 채널의 하단선에 동시에 저항을 맞으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US100 현물 차트로 보니까 수요일 고점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저항선 중에 하단 저항선에 딱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면서 조정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조정이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 종결 세기형 파동 이탈해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나스닥 일봉상으로 이 21선 지지되고 올라주었다는 이유로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것이라면 이게 5파가 아니라 5-1파고 5-2파, 5-3파, 4파, 5파 형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여야만 됩니다. 왜냐? 지금 이번 조정은 절대 1파에서 5파까지의 상승에 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비율이 전혀 안 맞기 때문이죠. 30% 올랐는데 이 2-3% 떨어졌다고 그게 조정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30% 올랐으면
적어도 8% 정도는 떨어져야지 그 비율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번 조정이 끝났다고 보려면은 이와 같이 5파가 아직 진행 중이어야만 가능한 파동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호재만 가득했습니다. 호재만 가득하면서 꾸역꾸역 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앞으로 또 2000%를 다시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은 배제하였고 5파가 끝나고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조정은 ABC 형태로 떨어지면서 이 200일선 2700에서 적게는 25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주 초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갖고 계신 현물이 있다면 어느 정도 털어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고 반등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짧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주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물이 아예 없으신 분이라면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현물 비중이 있으신 분이라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점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물 12시간 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2시간 봉으로 이때 장대 음봉 나오고 반등 나와 주었지만 결국 이 종결세기형 파동에 하단선 미치지도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더 명확한데 이와 같이 반등 주다가 다시 하락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 그리고 급등 급락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나올 때마다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게 나스닥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급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자주 나오는 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승할 때 한참 저점에서 상승할 때 이와 같은 급락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급락이 나타났죠. 이때 이번에 2월에 하락이 시작할 때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급락 이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결국 크게 하락이 시작되었죠. 이번에는 이와 같이 프레임이 큰 하락은 아니지만 똑같이 최근에 급락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급락 구간이 나타난 뒤에 나오는 이런 급락에서는 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심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전일 반등이 나올 때 이 파란색 하단선을 뚫지 못해줬기 때문에 현물을 가지고 계셨다면 매도를 하셨어야지 맞는 겁니다. 어쨌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전쟁 이슈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악재를 만들어서라도 추가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갑자기 사태가 해결돼서 이와 같이 다시 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떨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 너무 빨리 성급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지지가 되는 것 확인한 후에 들어가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S&P 차트도 좀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파동 자체는 1, 2, 3, 4, 5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 5파동을 보시면은 종결세기형 파동 이렇게 진행된 후에 ABC 형태로 떨어지는데 지금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이때 잠시 이 저항선을 뚫어주는 듯한 휩소 무빙을 보여주다가 급락 나오고 반등 나왔지만 결국 이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이와 같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S&P 선물 기준으로 5,775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더 떨어질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SQQQ 추천을 드렸죠. 해칭 목적 또는 수익 목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이와 같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든 후에 상승 나왔고, 이번에도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몰라도 곧 SQQQ 상승 나올 것이다. 즉 나스닥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지금 저항선 뚫고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며칠간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SQQQ 같은 것으로 해칭하는 것은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스로만 봐도 저점 구간 이 17을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디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25에서 30선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 22선에서 저항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스닥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이 맞지만 이와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피했다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예 손절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손절을 할 생각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크게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손절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락이 시작될 때 손절할 건 손절하고 정리할 건 정리한 후에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사실 지금 들고 계셔도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들고 계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제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이런 고점에서 구매를 했다, 또는 고점에서 이 전고점을 넘어줄 것을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물량은 정리하고 충분히 하락 나온 뒤에 다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차트 중에 분석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다음에는 주식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